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리입니다. 8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자, 잭슨홀 미팅 파월이 말한 것은 강력한 매파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강력한 매파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뭐 결과는 잘 나왔으니까 매파적 발언은 당연히 했죠. 파월이 비둘기파적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매파적 발언을 하되 시장에서 야, 이것을 매파적 발언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서 시장을 내릴 때 있고,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말하면서 위로 올릴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즉, 시장은 잭슨홀 미팅 파월이 말한 것처럼 파월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세력들이 어떻게 흐름을 잡고 가느냐 이것이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같은 발언을 해도 어느 때는 왜 밑으로 내리고 어느 때는 왜 위로 올리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이익이 더 큰 쪽으로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시황 전략을 올려드리고 장이 끝나면 마감 시황까지 올려드립니다. 자, 더 이야기를 나가기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댓글란에 보면은 이렇게 주소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소창을 누르시면 텔레그램 채널방이 있어요. 채팅방이 아니고 채널방입니다. 일방향. 서로 대화 나눌 수는 없고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갑니다. 지금 9시 30분인데 30분 경과 어떻게 갑니다. 뭐 중국 관광객 소비주들이 올라갑니다. 반도체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등등 이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립니다. 시장 대응하시는데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 앞서가는 전략적 투자는 세력도 이긴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세력을 넉다운 시켜서 쾌우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세력도 이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를 담겨져 있냐? 자, 세력은 시장을 움직이면서 큰 세력들은 먹을 것이 100이라면 세력도 다 먹을 수는 없거든. 먹을 것이 100이라면 세력들은 시장의 돈을 80%를 먹는다고 치자. 그럼 이 스마트한 개미, 스마트한 전문가들은 이 판돈에 얼마를 먹을 수 있을까요? 50%만 먹어도 30%만 먹어도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전략적으로 가서 시장 흐름의 돈을 야금야금 손해만 보지 않고 빼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뛰어난 전략가이고 투자자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저는 늘 올려드립니다. 자, 스마트한 어셈블리, 폴리메스 대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셈블리가 뭡니까? 뭐 복잡한 것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장난감을 샀어. 장난감을 막 샀는데 레고 장난감을 샀다고 치자. 그러면은 야, 이거 조립을 해야 되는데 도구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도구 아닙니까? 맨손으로 조립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도구가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뭐 벤치도 필요하고 등등 그런 것을 어셈블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것을 정리해주는 기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속편한 거죠. 뭐 컴퓨터 용어로 쓰지 말고 컴퓨터 용어 쓰면 좀 힘드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도 이런 뉴스도 있고 저런 뉴스도 있고 야, 나쁜 뉴스도 있고 좋은 뉴스도 있고 막 여기저기 뉴스가 퍼져 있어. 그것을 다 긁어 모아서 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내려서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은 어셈블리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나름대로 저는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를 신뢰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계속 따라주는 거고 뭐 제 말이 신뢰가 안 가면 다른 데 가시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게 정답이에요. 자, 폴리메스 대기. 여기서 폴리메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폴리맥스 사전적 의미는 찾아보시면 뭐 박식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폴리메스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자, 폴리메스 책에 보면은 5페이지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걸 폴리메스라고도 하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선명하게 발자취를 남기는 폴리메스라면 통합적 사고 아래 이게 되게 중요해요. 통합적 사고 아래
자아를 추구하고 연관 없어 보이는 분야들을 연결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엄청나게 뇌리에 박히는 말 아닙니까? 그게 폴리메스예요. 무슨 그냥 인터넷 치면 폴리메스가 무슨 뜻이냐, 뭐 박식한 사람. 그 내용은 조금 너무 얕은 내용이고 좀 깊은 내용은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 뭐 잭슨홀 미팅 미국 어떻게 끝났나 이런 건 설명 안 해주고 왜 이러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9월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 포트폴리오 이렇게 안 하면 9월 증시 폭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신다면 구독 꼭 하셔야 합니다. 구독하는데 돈 들어가나요? 예, 돈 안 들어갑니다. 자, 미국 증시 다우 0.73, S&P 0.67, 나스닥 0.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강보합,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우존스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미국 증시가 안 좋게 끝났죠. 그래서 우리 증시도 엔비디아 효과로 목요일 날 좋았지만은 금요일 날 바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미국 증시 금요일 날 우리 증시 금요일 마감하고 미국 증시 금요일 날 요렇게 하락 구간까지 갔었지만은 쭉 아랫골이 남기면서 양봉으로 마감됐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8월 26일 돼 있죠. 12시란 뜻이죠. 그렇죠? 자, 요렇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출발했지만은 자, 이게 15분 봉이니까 10시 반에 시작이죠. 그럼 11시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10시 반에 시작이니까 이게 11시. 자, 11시 5분부터 파월 의장이 발언을 시작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끝나겠죠? 야, 파월 발언 얘기를 듣고 보니, 야,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릴 것처럼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해. 그러고 보니 쫙 떨어진단 말이야? 쫙 떨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항상 늘 하던 얘기 아니야? 저거 하던 얘기 아니야, 늘. 그러면서 올라갔어. 끝났어. 그냥 쉽게 풀이할게요. 뭐 복잡하게, 이 주식시장은 복잡하게 이야기하면은 안 좋습니다. 왜?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저기 유튜브 보면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해서 뭐 풀이하고 뭐 1시간짜리 30분짜리 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만 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지금 제 이야기 듣는 우리 사장님들도 이 내용을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당장 월요일날 아니면 9월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을 답을 내려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는 거겠지만은 어떻게 내가 컨셉을 잡아야겠다, 이걸 어느 정도 답을 내려주는 것이 저는 가장 이렇게 주식 유튜버를 하면서 조금 그게 현실성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끝났어요. 결론은 뭐냐?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이 한 거 이렇게 올라왔다. 지금은 미국 증시는 8월 달이라 휴가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려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휴가도 안 가고 막 주식하고 막 그러죠. 미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휴가 때는 휴가 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미국이 하락할 때도 그렇고 긴 음봉 나올 때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고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우리 당장에 월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희 회원님들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전략적 투자는 늘 성공한다고 그러죠. 하락장이 와도 전략적 투자는 성공해요. 저는 하락도 대비했고 상승도 대비했고 다 투트랙으로 맞춰놨어요. 투트랙이 뭡니까? 자, 제가 데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약간 서로가 잘 모르는 사이야. 서로가 잘 모르는 사이인데, 예를 들어서 서로 알 거 다 알아. 서로 알 거 다 알면은 뭐 서운한 감 있어도 아이고 그래 뭐 우리 자기는 저럴 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서로 따라줘요. 근데 서로 잘 모르는 사이야. 서로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자, 식사를 하고 어떠한 이성은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이성은 가볍게 술 한잔 마시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파악이 다 안 됐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우리 산책하러 갑시다. 일방적으로 산책하러 가자고. 그럼 그 상대방에서는 기분 나쁜 식으로 줄랑줄랑 따라간단 말이야.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이 사람이 가볍게 술 한잔 먹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산책하는 게 좋은가. 두 가지 선택을 다 해놓고, 두 가지 장소를 섭외를 해놓고, 말을 툭 던져서 그쪽이 원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략적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성공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고, 투트랙 전략으로 갈 때가 있고, 지금은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된다.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화두는 엔비디아 아닙니까? 엔비디아는 올랐음에도 엔비디아는 빠졌어요. 자, 엔비디아 빠졌다고 나쁘게 보느냐? 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지난번 분기에 실적이 아주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서 갭상승이 나왔어. 갭상승하고 쭉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다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질금질금 다시 올라가요. 그럴 확률이 있다. 500 찍었죠. 500 찍었죠. 어느 정도 내려오다 또다시 일단은 500으로 간다. 500을 넘어간다. 이 이야기는 아직 하기는 이르고 일단 500으로 또다시 간다. 강한 종목은 항상 쌍봉은 만든다. 그것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우리나라 반도체 AI 종목들, 제가 중요한 거는 이거였잖아. 한미반도체 뭐 등등 차트상으로 고에 있는 건 안 산다. 밑에 있는 거 산다. 밑에 있는 거 산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요. 분명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준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굳이 다른 종목들은 크게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볼 필요는 없고, 자,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상승을 했습니다. 3.71%나 상승했습니다. 예. 테슬라 하락을 멈추고 두 달 동안 이렇게 질금질금 빠지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데,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답 나오겠죠.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애플을 봤습니다. 자, 애플도 이렇게 좀 많이 빠졌죠. 단기간에 많이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자, 이런 걸 눌림목 패턴이라 그랬는데 눌림목이 될지 여기를 못 넘어가고 내려올지 월요일 화요일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다. 제가 왜 애플을 보고 테슬라를 봤느냐. 기존 주도주 엔비디아가 잠시 힘이 없어도 이런 종목들이 뒷받침이 돼주면 지수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 증시는 길게 볼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했듯이 길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갑니다. 자, 금요일 날 우리 증시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우리 증시 금요일 날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잘 마감됐습니다. 하락은 했지만은 아시아 증시에서 그래도 가장 좋았어요. 자, 초반에는 많이 빠졌죠. 초반에는 자, 요날 고점이 2530이라고 칩시다. 2530인데 2505까지 여기 장중에는 2503까지 빠졌어요. 30포인트를 내줬습니다. 그렇죠? 그럼 1% 이상 빠졌던 거잖아요. 장중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이 됐다. 자, 양봉으로 마감이 됐다. 그렇죠? 제가 금요일 날 장 시작 전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본인이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나는 이 종목을 잘못 샀어. 팔고 싶어. 팔더라도 아침에 쭉 빠지는데 그때 시작하자마자 팔지 말라 그랬죠. 지켜보면 질금질금 올라올 때 그때 팔라고 제가 분명히 말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코스닥은 보합에 끝났어요.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스타트는 많이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 그런데 쭉 이렇게 올라와서 양봉으로 잘 끝났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월요일 날 우리 증시 어떻게 되느냐? 야, 미국 증시 상승했으니까 우리 증시 지수가 쭉 올라가느냐?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지수는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이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월요일 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반도체 종목, 예를 들어 저희처럼 저희 회원님들은 목요일 날 반도체 AI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주, 그러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수혜 보는 것은 하이닉스고 하이닉스 때문에 수혜 보는 것은 한미반도체고,
그 다음 또 여러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차트상으로 이 정도 이렇게 꽤 많이 빠져 있어요. 자, 그런 종목들이 이게 고점이라면 이 정도로 빠져 있는 종목들을 저희는 목요일 날 샀어요. 목요일 날 샀는데 수익 잘 끝났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수익 본 거 다시 내줬어요. 근데 그것들 또 올라간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길게 들고 갈 거냐? 야, 얼마 전 고점이 여긴데 AI 관련주 고점까지 쭉 들고 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수익을 줬어. 야, 줄 때 먹자. 어느 정도 먹고 나오고 팔고 나서 현금 들고 있다 또 상황을 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반도체 종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종목 어떻게 해야 된다? 짧게 끊어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이야기해드렸고, 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은 무조건 한두 종목은 들고 있어야 된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 거의 다 차트상으로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9월달에 들고 가려면 지금 8월달이니까 9월달에 사야지. 쌀 때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농사 져야지, 농사가 밭에 뿌리자마자 금방 작물이 큽니까? 커가는 과정이 있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거 꼭 알려드리고, 그리고 ETF 상품 중에 레버리지보다는 인버스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들고 있어야 된다. 자, 인버스를 들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인버스 3일 만에 5% 수익 났어. 그러면 나 1,000만 원치 들고 있어. 그럼 일단은 나 300만 원 일단 팔아야지. 그리고 또 올라갔다 내렸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500 중에 200이나 300을 팔아서 1,000만 원 중에 참 300을 팔았어. 그러면 기다리니까 또 떨어지네. 그럼 여기서 또 사야지. 그렇게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줄 때 먹고 또 내려왔을 때 사고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8월 마지막 주와 9월 달은 다 치고 빠지기 전략을 잘 해야 된다. 나 이거 사놓고 그냥 쭉 기다려야지. 이거보다는 치고 빠지길 잘 해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안 하면 9월 증시 폭망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언급하자면 제가 최근에 계속 말하죠. 자, 일단 롯데관광개발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못 사신 분들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때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갔고, 제가 분명히 직전 고점까지는 간다 그래요. 얘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고 있어요. 얘들도 분명히 뒤따라갈 겁니다. 얘들도 분명히 뒤따라가요. 지금 이 종목들이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지켈 이 종목들이 소형주다. 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자기네 회원님들 들고 있다고 괜히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까봐 얘네들은 다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아는 종목이고. 그렇죠? 예. 분명히 저는 간다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 한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저는 그런 얘기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자, 중국 관광객들 엔화가 많이 싸져서 일본으로 가는 것이 메리트가 생겨서 그쪽으로 빠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뉴스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하자면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일본 가는 것을 또 꺼려할 수도 있어요. 말을 그렇게 바꿔서 또 얘들로 매기가 쏠릴 수도 있어요. 다 그래서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분명히 보세요. 뉴스에서 얘들 만약에 내일부터 올라가 막 다시 올라가. 지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가서는 걸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또 뉴스를 내보내요. 항상 이렇게 앞서가야 돼요. 뉴스를 앞서가야 돼. 뉴스 앵커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기자가 어떤 글을 쓸 것인지, 그것을 앞서가는 투자를 해야 수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포트폴리오는 자, 요 종목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한두 종목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타를 해도 수익을 보려면은 반도체 AI 종목 중에 이렇게 차트상으로 이렇게 높이 있는 거 말고 이렇게 하단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들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인버스 전략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 비중 조절을 잘해서 한 방에 훅 들어가지 말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나는 2차 전지가 좋아. 난 반도체가 좋아. 걸로 몰빵하자. 걸로 비중 확실차. 이런 전략은 9월 달에 맞지 않는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편의 영상에 너무 긴 시간을 또 주면은 또 보는 분들도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임팩트 있게 내용만 딱 정리해 드린 거예요. 너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지수가 더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이건 코스닥이 코스피를 봤을 때 지수가 질금질금 더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에서는 인버스도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는구나. 이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하단에 있는 종목 골라서 담아두시고 그리고 중국 소비주, 관광객 소비주들 꼭 괜찮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반도체 종목도 좀 있어야 되고 하단에 있는 거 그리고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테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도 테마 종목 딱 찍어놓고 얘 무조건 갈 거야 해놓고 했는데도 못 잡았어요. 왜? 9,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매수해야지. 그래서 단타방 회원님들한테도 자 9,000원 초반, 9,000원 전후까지 내려오면 매수하세요 했는데 안 내려오더라고. 근데 계속 지켜보다 안 내려와서 포기하고 다른 종목으로 갔어요. 안전주로. 그냥 안전주로 갑시다. 안전주 중에 바닥권인 종목으로 갔는데 가고 나서 한 30분인가 있다가 9,010원까지 떨어지더니 그 다음부터 막 급등이 나오더라고. 그 종목이 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9,000원이 아니고 1,900원이었네. 1,900원. 그쵸? 이거 보세요. 이거. 요날 보면 분봉을 보여드릴게요. 분봉. 자, 분봉 11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제가 요 구간에서 자, 신성통상 9,000원 전후 9,000원 전후면 뭡니까? 9,000원이래네 자꾸. 1,900원. 1,900원 전후. 그럼 1,910원, 1,905원, 1,895원, 1,890원. 그 자리에서 매수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1시간 이상을 지켜봤더니 안 떨어지는 거야. 얘 오늘 안 올라갈래나? 월요일날 올라갈래나? 그래, 월요일날 한번 보자. 그러고서 이제 다른 종으로 옮겨갔어. 그러더니 요까지 떨어진 거야. 1910원까지. 그러더니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는 안 돼서 못 먹었지만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종목이 어떠한 이유로 올라갈 타이밍이 다가오는구나. 이것을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안다는 거. 올라가기 시작해서 어떤 종목 좋습니다. 들어갑시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것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문가라면 앞으로 뭐뭐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갈 거야. 그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또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오래 보신 분들 믿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증거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내용입니다. 신성통상 당일 단타 1900 전후 매수 손절가 3% 잡고 들어가자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9시 4분에 올린 거 9시 4분. 네, 9시 9분에 신성통상 매수하신 분 아래로 오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1,900원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1,930원, 40원 고까지 오고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기서라도 매수하신 분 있나 했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 포기합시다. 그래서 포기한 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9시 몇 분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여기서 포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포기하고 이렇게 내려온 거야. 아쉬워. 그쵸? 자, 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런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들어간다는 거. 그걸 저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 광고지만은 흐름 파악을 조금 잘하는 편이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니 잘 판단해서 잘 적용해서 9월달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류였습니다.